이슈토크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부산 지역 단체장들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의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과 함께 의회 운영 방향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올 한해 의회의 활동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관련한 이야기 전에 사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성과도 있을 것이고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예, 작년 한 해는 코로나가 한 해를 덮을 만큼 코로나 전국이었죠. 네. 아마 그래서 비대면 사회로 나아가는 그 사회 적응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택트, 컨택트 이런 것들이 훅 우리한테 와닿았던 한 해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동안 했던 국제작업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월 달에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선생님과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 의회가 3자가 좋은 그 대안을 마련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1년 내내 우리 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종이 없는 의회, 4차 산업 시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행안부에서 의원당 예산을 책정해서 연구단체를 꾸려서 연구단체에서 의회에 맞는 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최초로 예산을 배정했던 한 해였는데 네. 우리 의회에서는 마을민주주의와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단체 2개를 만들었습니다. 결실로 올해 두 연구단체에서는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네. 마을민주주의가 우리 해운대구 맞춤형 민주주의 모습을 용역의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용역에서 조금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도 했지만 청년에 대해서 기본 조례를 만들었던 적이 있고 부경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그리고 우리 기초의회와 함께 4자가 청년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에 우리 기초의회 의원님들이 한 분이 멘토로 돼서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첫 걸음은 미약했는데 정말 나중은 심대하다는 말처럼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직접 결과물을 만들었던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그리고 우리 의회는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때 방류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채택한 적이 있을 만큼 1년 동안 언택트 시대에 나름대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단지 아쉬웠던 점은 말 그대로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 접촉을 통해서 우리 활동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애로점이나 민원을 직접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의회 활동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올해 의회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목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들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현장 중심의 의회, 말 그대로 주민과 만나는 접점의 장소에서 의회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올해는 비대면 사회를 적응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법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언택트나 컨택트나 관계없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지만 네. 주민들과의 소통의 접점에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홍보팀을 우리 해운대 의회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입법 전문가, 특히 법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을 해서 입법 활동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보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연구단체가 2개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교육과 해양 레저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단체도 3개를 더 만들어서 5개의 연구단체로 좀 더 활성화된 연구단체를 통해서 해운대 의회의 의정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요점이라 할 수 있는 홍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를 활용한 SNS를 통해서 주민들과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운대구가 또 어떻게 적응을 네.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우리 의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해운대구가 최초로 이 종이 문서가 없는 스마트 국회, 스마트 의회로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어떻게 좀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혁신은 선택의 아니고 이제 생존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택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런 입장에서 이 금융권에는 요즘 핀테크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이 발전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예측하기를 과거에는 아마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종이 은행의 텔러일 것이다. 네. 그 예측과 마찬가지로 지금 텔러들은 거의 다 없어져 버리고 기계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듯이 그러한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어정도 폴리테크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 산업의 기술을 접목한 어정 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종이 없는 의회는 정말 그야말로 초보적인 단계의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주민들과의 접점이라든지 의정 홍보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 한 4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면 저희들은 의정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께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4억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4억을 투입할 필요 없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4차 산업 기술을 통해서 주민들께 얼마든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새로운 올해는 우리 의회는 아마 주민들 여러분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드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얼마 전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모범 사례로서 뽑은 것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직접 제보를 받는 제보의 활성화에 행안부에서 표창을 줄 만큼 우수한 사례를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데 우리 네네. 해운대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 벤치마킹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작은 한 단계 한 단계 첫걸음부터 4차 산업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의회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민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이 해외 연수로 인해서 좀 예.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는데 해운대구의회는 좀 독특한 부분이 아예 해외 연수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모범 사례로서 또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국외연수는 그야말로 주민들께서도 요즘 관심을 참 많이 갖고 계시고 네. 국외연수를 통해서 과연 가성비를 가져올 수 있느냐 국내에도 많은 벤치마킹 할 곳이 있는데 꼭 해외로 가야 되느냐라고 비판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모든 걸 제쳐두고 올해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K방역이라는 모범 방역 국가가 아닌 외국은 그야말로 지금 여러 수십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외국은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연수라는 것은 애시당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의 특성이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의회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지만 또 예산의 특성이란 것이 예년에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던 것은 올해도 자연스럽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네네. 아마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 의회들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연말이나 특정 시점에 가서는 예산을 반납할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 봅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남는 그 예산을 조금 더 불효불급한 긴급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네. 편성하지 않는 것은 조금 더 좋았지만 편성했다 하더라도 코로나의 추이를 보면서 충분히 이 적정한 시점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삭감을 통해서 적정한 곳에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꼭 미담 사례라기보다는 조금 한 발 빨리 조금 더 주민들께 예산을 먼저 쓸 수 있는
타이밍의 조절에서 우리는 좀 성공했다. 뭐 음.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해운대구의회 또 지방의회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만시지탄이다. 또 일모도원이다.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네.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지 않고요. 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개정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조금 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지방분권이라 하지만 사실상 분권은 지자체로부터 의회가 분권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 의회 사무국이나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부 구청장이나 시장으로부터 파견의 명령을 받고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곧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야 될 친정을 두고 의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견제와 감시가 원래 의문 의정 활동에 공무원들이 100% 영향을 발휘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는 인사권을 환원시켜 달라. 의회의 인사권은 의회가 가지는 것이 맞지 의회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이 가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서 네. 요걸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인사권이 의장에 넘어왔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러나 이 역시도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 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상에서 환영하고 있는 것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2명당 1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의원 수의 4분의 1, 내후년에는 2분의 1까지 가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보좌관 제도인데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다 1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접점해서 소통도 하고 조례도 발의하고 모든 의정 활동을 혼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좌관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최소한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네. 2명당 1명이라도 아쉬운 대로 그나마 이번 자치법 개정은 환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인 대신에 기초의원들의 겸직이라든지 겸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신고 사항을 정해서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은 그것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것들이 1년의 유예 기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 시행을 해도 충분히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활용성은 높을 건데도 불구하고 1년 유예한 것은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든다는 것하고 네. 그야말로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규정이 완전히 통으로 삭제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네. 다음번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만족스러운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위상이 주어진 만큼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예산심의라든지 또는 집행부의 견제나 감시에 대해서 좀 더 충실화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오는 건 맞지만 제도적인 보완 자체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구의회 전문위원직을 외부 전문가가 맡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구성과 관련해 구의회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논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사무국에 사무처나 사무국, 사무과도 있습니다. 네네. 의원 수에 따라서 사무국의 직원들이 결국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사무국 근무하는 전문위원이나 직원들 중에서 외부 전문가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조금 신선한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습니다만 네.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권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짐으로써 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1년 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남은 1년 동안에는 우리 해운대 의회에서는 그 집행부와 합의한 것이 외부 전문가 한 명의 전문위원은 채용하는 것으로 하자. 대신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좀 더 우대해서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네. 유예 기간이 주어진 이번 1년은 충분히 이 외부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해운대구도 역시 산적해는 현안들이 많은데 좀 네.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된다, 좀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현안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할 것은 없는데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이 청사 이전이 10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네. 이제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또 제2센텀이라고 해서 석대단지 풍산이 있는 석대단지가 개발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현안이 너무나 많지만 사실상 이것보다 더 큰 현안은 저는 생각할 때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10년 안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 올 것이다. 네. 또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은 조금은 제쳐두고 감염병과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현안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사회 취약계층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감염병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또는 청년의 삶에 대한 지원책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운대구의 현안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견제 감시 이게 의회의 핵심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또 코로나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곧 있으면 4월 7일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후보자를 알릴 수 있도록 명함도 줄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네. 선거운동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나 감시보다는 원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회로 탄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저희들은 그런 취지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통해서 견제나 감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든지 네. 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할 수 있는 견제나 감시 기능 그대로 하면서 주민들의 뜻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네. 소통의 창구를 좀 다양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여러분, 올 한 해, 작년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죠. 2월달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1년 내내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어둡게 우울하게 덮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 2조에 달하는 분식 회계를 통해서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인가 공평한 사회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도 혼동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해운대 의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대 주민들께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계시는 여러분들, 청년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 가치에 대한 정립도 만들어가는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신축년 한 해는 소처럼 묵묵하게 꿋꿋하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밝은 사회로 좀 더 공평한 사회로 이끌어가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올해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많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